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문재인의 5년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퇴보시켰던 종북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의 지랄 발광과도 같았던 시간이었지요. 자,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지금 김정은을 향한 윤 대통령의 발톱이 무엇이겠습니까? 핵에는 핵으로, 또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인권, 전 세계적인 아젠다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때 작심 발언을 쏟아냈지요. 자, 우리 탈북민들, 특히나 북한 내부에 있는 WTR 소식통들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를 해방할 수 있는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집권 12년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북한 내부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자, 이런 속에 지금 문재인이를 발칵 뒤집어 엎은 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문재인이가 없앤 부서, 작전,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부활이 됐으며 북한의 김정은을 박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얼마 전에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좌천됐던 최고의 국정원 요원들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왜 그분들 최종의 국가정보원 요원들을 왜 문재인이가 이 거의 숙청 처벌 비슷한 좌천을 시켰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정원 강성 전직 요원들이 다시 원 위치에 왔다라고 방송을 해드렸죠. 지금 이 소식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김정을 옥죄이기 위해서 주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자, 전직 국방부 심리전의 익명의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비로소 국가정보원과 국군, 특히나 국군 중에서도 국군 사이버 작전사령부 내에 대북 심리전 조직이 이제야 비로소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전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전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의 대북 핵심 부서와 국방부의 대북 핵심 작전들을 문재인 전 정권이 얼마나 막았고 폐지했고 못하게 했느냐라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대북 심리전 신설, 또한 김정은을 향한 대북 전단 및 대북 방송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정원 고위 간부 역시 이제 김정은 정권을 발칵 뒤집어 엎을 시기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한 김정은을 향한 대북 심리전국 신설, 또한 대북 전단 및 대북 방송의 시대, 나아가 통일부 자체도 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끝냈기 때문에 국방부도 곧 머지않아 북한 김정은을 향한 대북 심리전 방송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전직 국정원 고위 직원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문재인이가 왜 없앴는지 그 역사를 주옥같이 새겨야 한다라며 문재인 전 정권이 폐지했던 여러 부서들과 작전들, 김정은을 뒤집어 엎는 이 부서들과 작전들을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야 빠르게 복원이 됐고 빠르게 더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소식통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대북 심리전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강경파 김영철을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재기용하고 대남 심리전 조직을 대폭 신설 강화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라고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을 담당할 대북 심리전국을 2차장 산하 1급 독립부서로 신설했다라고 서울경제가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북한 통전부의 간첩 활동에 대응할 대북 심리전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라고 서울경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탈북민들과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면 손살에 치는 종북주사파 세력들과 또한 민노총의 이 간첩들 경악스럽다라고까지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통전부장 출신인 김영철을 통전부 고문으로 재기용한 가운데 내년 총선 등 한국의 정치 일정에 맞춰서 북한이 대대적인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해 한국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윤석열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맞추어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상과 정보를 대대적으로 유입하는 공세적 대북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펼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국정원의 익명의 소식통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국정원이 이 문재인이가 없애버린 대북 심리전국을, 그것도 심리전국을 2차장 1급 독립부서로 신설을 했죠. 그래서 이 윤석열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맞춰서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상과 정보를 유입하는 이 공세적 대북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뭐겠습니까? 자, 참 우리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 잘 뽑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앞으로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해하는 뭐죠? USB 스텔스도 막 날리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거기에 국정원이 앞으로 최정의 요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익명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자, 북한은 지난 3월 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에 대외 인터넷 선전 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김영철을 통전부에 복귀시키는 등 대남 심리전 기능을 강화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과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대북 심리전 역량이 사실상 완전히 와해되어 윤석열 정부는 마땅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남북 간 상호 비방을 금지한 남북 합의서의 효력을 대통령이 정지를 하면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할 수 있다라는 법률적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앞으로 북한을, 김정은을 향한 대북 전단 살포의 대대적인 살포, 김정은 정권을 향한 대북 심리전 방송에 대한 재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국방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국방부도 문재인 정권이 없앤 국군 사이버 작전사령부의 심리전 조직과 임무 재가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 질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감행이 된다면 대북 심리전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그런 방법을
그런 방법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심리전 재개 가능성을 활짝 열어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국방부의 익명의 소식통은 이미 윤석열 정권 탄생이 된 이후부터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에 강력한 대북 전단 살포,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등은 이미 테이블에 올라온 옵션이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재가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대북 전단과 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준비를 끝내놨다고 합니다래.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제 국방부가 대북 전단 날려보내고 이 대북 심리전 방송하고 또 우리 탈북민들도 또 동감호도 있고 국정원 총동원돼서 이제 김정은을 향한 저런 우리가 심리전 작전 및 이거 펼치지 않습니까? 펼치면 저 김정은 정권 오래 못 갑니다. 자, 왜 문재인이를 전 국방부, 전 국정원 직원들이 왜 문재인이를 발칵 뒤집어 보겠습니까? 문재인이가 없애버린 모든 작전, 김정은과 관련된 이 부서, 이 부활이 상징해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 안 되는 몽둥이가 정답, 김정은이 안 되는 벙커버스터가 정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와 성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제 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대한민국이 이제 때려잡자 김정은의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을 맞이하고 있는 북한. 지금 북한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입니까? 제가 WTR 내부 조직원들의 소식을 받을 때마다 정말 김정은과 김여정 요 뱀대가리만 딱 잘라버리면 북한은 이미 자본주의나 다름이 없죠. 김정은이가 오직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미사일 개발에 수억 달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민들이 금던 말던, 그래서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인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 북진 통일의 그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북한이 하다 보이언 사칭 돈 갈취 사건까지 터져 나왔으며 지금 평양시 수천 명의 돌격대원들이 이 무더위에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한마디로 형제산 구역에 있는 수천 명의 청년 돌격대원들이 무더위에 쓰러지고 먹지 못해서 또 질병에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하다 보이언 사칭한 범죄 행위까지 보이언 사칭한 범죄 행위까지 주민 불안감 증폭, 신고 들어왔다며 가택 수색하고 뇌물 받아내 실제 보이언들 인민만 돌며 주의 당부. 데일리 NK가 전한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보이언 행세를 하며 가택 수색을 진행하고 돈을 괄취하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려 실제 보이언들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데일리 NK의 최근 회령시에서 보이언으로 가장을 한 주민들이 돈이 나올 세대들을 찾아다니며 이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가택 수색을 진행하고 돈을 뜯어내는 일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보위부에 신고함을 만들어 놓고 동향이 이상한 주민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이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주민들이 생겨났다는 전언입니다. 보이언을 사칭한 주민들이 신고함에 신고가 들어왔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주민 세대에 들이쳐 가택 수색을 진행하고는 달러나 위안 같은 외화를 찾아내
크게 문제 삼는 척 하면서 이를 빌미로 뇌물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여기 북한에서는 개인이 달러나 위안을 가지고 있거나 거절할 수 없다라며, 그래서 집에 달러나 위안화를 가지고 있거나 이를 사용하다 단속되면 몰수당하거나 뇌물로 바쳐야 한다라며, 단속에 걸리면 단속원들에게 뇌물을 찔러주고 무마하는 일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보이연 사칭범들도 이 일을 노리고 가택수색을 한다면서 외화를 찾아내 주민들의 돈을 뜯어내고 있는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실제 보이연 사칭범들에게 가택수색을 당해 피해를 본 주민들은 조금의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보이연들이 제복이 아닌 일상복을 입는 데다 불법 행위 소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세대들을 불시에 들이쳐 가택수색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보이연이 아니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게 피해 주민들의 말이라는 것. 이런 가운데 보이부는 보이연 행세를 하며 가택수색을 한 이후 주민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이 주민들이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보이연들은 지난달 말부터 인민반을 돌며 요즘 보이원으로 가장한 범죄자들이 돈을 노리고 세대들을 다니며 가택수색을 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니 이 순간 이후부터는 인민반장과 같이 오지 않는 단속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범죄자들을 빨리 잡을 수 있게 신고하라고 포치하고 있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지금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범죄마저 기승을 부린다라며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날이 갈수록 새로운 범죄 수법들이 등장하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보이연들을 가장하는 담이 큰 범죄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북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데일리 NK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김정은이가 평양시에 5만 세대 살림집을 건설하겠다라고 수만 명의 청년들, 속도전 청년 돌격대원들을 평양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뭐 자발적으로 왔다고 하지만 사실상 속도전 청년 돌격대는 전국적으로 이 조직을 통해서 왔죠. 자,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이 소식은 평양시 알소식통이 보내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정성산 TV가 소식을 전한 적이 있지요. 또한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도 소식을 전한 적이 있지요. 5월달과 6월달, 7월달 연속으로 평양시 형제산 구역에 있는 속도전 청년 돌격대 애들 백주 대낮에 평양의 모란봉 구역까지 쳐들어와 집을 돌면서 아이의 쌀을 훔치거나 백주 대낮에 먹을 것을 훔쳐갔던 충격적인 소식도 전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수천 명의 속도전 청년 돌격대 애들이 왜 백주 대낮에 이 형제산 구역에서 평양 이 비파고리가 있는 모란봉 구역까지 왜 백주 대낮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만큼 배고프다는 거겠죠. 자, 그 이후에도 이 수백 명의 속도전 청년 돌격대 애들이 아예 그 옆에 있는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낸 적도 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7월 달이 지나가면서 이 무더위 때문에 현재 수천 명의 속도전 청년 돌격대 애들이 폭폭 쓰러지는 열사병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평양시 대성구역에 있는 알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얼마 전에 이 새로운 살림집 건설 현장에 갔더니 수백 명의 청년들이 그 건설 현장에서 아예 맥을 놓고 건설 현장에서 건설을 안 하고
다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라면서, 그런데 건설 현장에 있는 애들은, 청년돌격대 애들은 좀 멀쩡한 애들인데 걔네들도 더 충격적이었지만 안에 들어가 보고 아야 혼이 나가는 충격적인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살림집 건설 현장 한쪽에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군인용 비슷한 대형 천막을 8개 정도 쫙 쳤는데 그 안에 있는 속도전 청년 돌격대원들, 내려째 있는 무더위에 무슨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아예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평성 R 소식통이 전한 소식이 있지요. 당시에 7월 달에 이 형제산 구역에 있는 이 속도전 청년 돌격대 수백 명 청년들이 괴병에 걸려서 이 병동으로 다 옮겨왔는데, 괴병에 걸렸는데 이게 제 코로나인지 또 이 새로운 결핵이라든지 리질이라든지 또한 새로운 병명을 알지 못해서 평양에 있는 의사들도 갈팡질팡한 소식을 전달해 드렸지요. 그 당시에도 별다른 약을 주지 못해서 속도전 청년 돌격대 애들이 그냥 소금물과 일반 이 약 같은 거로 거의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가보니 청년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늘었는데 아예 시체처럼 쫙 널브러져 있었지요. 그래서 다른 루트를 통해 제가 국방성에 있는 친척과 또 평양에 있는 사회주의 청년 동맹에 있는 소식통을 연결해 알아봤더니 이 속도전 청년 돌격대 수천 명의 이 대형 사고에도 북한 당국은 꼼짝달싹 안 한다고 합니다. 물어봤더니 걔네들은 그 전에 병에 걸린 수백 명의 애들보다 더 늘어난 이 애들인데, 청년 돌격대 애들인데 평균 23세에서 26살의 청년 돌격대원들, 얘네들이 못 먹는 건 못 먹는 거지만 이 괴병에 걸린 이 상황에서 이 무더위에 약도 제대로 못 먹이니 아예 다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거라고. 이런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도 북한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평양에 있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에 있는 핵심 간부가 나한테 말했어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이 정도 초대형 사고가 났으면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본 것만 몇백 명이었는데 그런 병동이 8개 이상 쫙 있었으면 최소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는 널브러져 있었을 거예요. 이런 초대형 사고가 났으면 김정은이가 지시를 내서 이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지만 조치를 안 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 병동에 묶여 있으면서 밤마다 몰래 도망쳐 나와서 또 인민들의 사택을, 인민들의 집을 습격을 하며 한마디로 현재 평양에 있는 수천 명의 이 속전 청년 돌격대들은 거의 들짐승처럼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이런 처참한 모습을 종성산 TV에서 좀 알려주라요 라고 전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 소식을 그전에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 속전 청년 돌격대 애들 먹는 것도 밥도 식기의 3분의 1 정도, 그리고 그 흔한 정어리 한 덩어리 안 주고 염장무 삼형제 같은 거, 그리고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래된 소세지 같은 거에다가 그래서 사진도 보내왔었습니다. 그 사진을 공개하려다가
혹시나 또 몰라서 제가 공개를 안 하는데 이게 바로 북한 김정은의 평양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공,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